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11개 혐의에 3개가 추가됐는데요. 고소장에는 딸도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딸까지 공범이 적시됐네요.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도 아마 곧 소환될 것 같으니까. 네. 아들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기소되거나 공범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검찰 역사에서 누구한테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래 수사는 혐의를 수사하는 거지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국은 조국이라서 이렇게 수사하는 겁니다. 이런 게 표적 수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들 알아요. 표적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론도, 정치권도 이제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언론은 더 그런 말을 못 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들이 이 표적 수사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게 표적 수사였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뻔한데 다들 알아요.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 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조국 올림. 11일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는 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요. 검찰 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 검찰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헌정 역사상 한 가족을 이토록 처참하게 공권력으로 도륙한 사례가 있었나요? 조국 장관을 포함해 부인, 딸, 동생, 노모까지 당신의 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의 숙제를 반드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티고 견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고형곤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정 교수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11개에서 3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기소로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더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위계 공문서 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의율됐고,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소환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추가된 그 혐의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 혐의가 추가됐는데 간단히 요약해 주시자면 그 사기,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의 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 또 저질렀구만, 또 저질렀어.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추가 거죠. 기소할 때 예. 사기라고 하면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뭔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사기쳤다. 그렇죠. 사기쳤다. 예. 160만 원을 딸한테 줬다. 그걸 두 번에 걸쳐 줬다고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서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이거였는데 증거 변조, 위조 요 부분이 하나 추가됐는데 이 역시도 기존에 나왔던 것을 예. 분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경록 혐의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 노력한 거죠. 뭐라도 하나 유죄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을 했다. 투망식 공소장. 이제 사기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160만 원 처음에 나왔던 거 그거를 사기로 다시 본 거고요. 예, 똑같은 범죄인데 사기로 본 거. 네. 증거인멸을 말씀드렸고 금융실명법 위반은 이렇게 미용실이나 페이스북에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통장을 빌려가지고 네. 몇백만 원짜리 선물 투자를 몰래 해왔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미용실에서 만난 분의 한테. 이름을 빌려서 차명 투자를 한다. 그것도 몇백만 원 정도. 몇 억이면 또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공소장의 절반 이상이 범죄 목록이에요. 예, 저 범죄 내용이 부분 별로 범죄 없어요. 일람표라고 하죠. 범죄 일람표라고 해서 절반 이상이 범죄 일람표거든요. 이게 막 보따리를 엄청 키운 겁니다. 이번에 공소장을 자세히 보면은 검찰이 실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아마 입시 비리 쪽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체가 좀 79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인데 이 중에 실제 내용은 33페이지고요. 근데 이 중에서 18페이지가 바로 입시 비리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보면 조정 장관과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국립대 교수,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요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정경심 교수의 기소장을 보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헤어 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나요? 누가 단골 미장원 미용사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주고 대신 투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모른 척하고 오리발을 내밀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금융실명제라 계좌 주인이 돈을 출금해가면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고위 공직자가 아닙니까? 검찰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범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검찰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검찰이 잡아다가 언론이 때리고 법원이 죽여야 맞는 스토리인데요. 그러려면 환경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검찰개혁의 목소리,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정치검찰이 선택한 수가 바로 사법부에 떠넘기기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긴 겁니다. 사실 시간을 더 질질 끌며 조국 정국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었지만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긴 건데요. 과연 재판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온 천지가
개혁해야 할 대상뿐인 듯합니다. 어찌됐건 검찰은 사법부의 짐을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며 출구 전략을 시도했는데요. 그들에겐 남은 숙제가 아직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 사건, 계엄 문건 사건, 세월호 참사 사건, 조국 일가 수사와 같은 수준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조국이 검찰 수사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조국 전 장관의 말처럼 그의 불쏘시개 역할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